네, 안녕하세요. 체육 중점학교 그리고 체육 거점학교 학생들 우선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나마 그 21학년도 이제 체육계열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영상으로 찍어서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성북고등학교에서 체육 중점학교를 맡고 있고 그리고 체육교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여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정리를 쭉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우선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고3 중심으로 해서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 챕터 정도만 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내용들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가용하다면 매주 한두 편 이상씩을 예를 들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주요 대학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수시 실기 전형 이렇게 해서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시작을 하기 앞서서 체육계열 입시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체육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내신, 두 번째는 수능, 세 번째는 비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얼만큼 학생부를 풍성하게 챙겼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실기입니다. 실기는 사실 요즘 들어서는 실기 기록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기 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은 나중에 실기 챕터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기는 우선 준비가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에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계열 대학 입시 가이드를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네 가지 요소가 하나만 잘하면 대학을 가기가 좀 힘들고요. 체육계열 입시니까 두 개 이상의 조합이 나와야지만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신이랑 비교과. 그러면은 높은 내신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풍성한 생기부를 준비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당연히 어울리겠죠. 두 번째는 내신 플러스 수능 이렇게 되면은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내신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실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실기 전형 준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내신의 반영 비율이랑 실기의 반영 비율 관련돼서는 나중에 수시 실기 전형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내신의 반영 비율이 좀 낮고 실기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내신 반영 비율이 높고 반대로 실기 비율이 낮은 대학들도 있어서 그거는 한 번에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능 플러스 실기. 수능 플러스 실기를 하면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정시 또한 실기가 굉장히 센 학교들이 있어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들은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가 좋아하실 만한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좀 정리를 잘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체육계열 전형을 선택할 때 이런 가이드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신 등급 위에 가에는 이제 내신 등급 정리가 되어 있고요. 1등급부터 3등급, 3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5등급 이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 옆쪽에 보시게 되면 모의고사 성적이죠. 90% 이상, 80%, 70%, 60%, 50% 이렇게 해서 정리해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신이 5등급, 4등급, 5등급보다 낮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정시 전형이 유리하죠. 그리고 내신 등급이 굉장히 잘 나와요. 3등급 이하로 돼 있는데 모의고사 상대적으로 좀 낮아.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시 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요 아래쪽 끝쪽에 있는 학생들이죠. 내신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고 모의고사도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면 실기를 정말 굉장히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체육대학에서 그나마 원하시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는 내신 성적 대비, 모의고사 대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되는 거는 실기와 비교과가 얼만큼 조합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체육계열 전형 선택을 하실 때 가이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목차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체육계열 입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쭉 한번 훑는 시간을 오늘 갖고요. 다음 시간 때부터는 이제 하나씩 쪼개서 수시에서 학종, 수시에서 실기, 정시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들, 그 실기 운동은 어떻게, 비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교 생활 생기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육계열 입시 모집 인원 요거는요 우선은 전체 인원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체 인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학에서 뽑는 정원, 전체 정원 대비 비율로 했을 때 체육대학에서는 체육계열 대학에서는 얼마큼의 인원을 뽑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것도 77대 23%. 네. 전체 인원을 100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77%를 뽑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23%를 뽑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발표가 나게 되는 것도 정리해드릴게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려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내년도 입시가 되는 2022학년도 입시 때 2022학년도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말하는 거고 지금 21학년도는 현재 고1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곳에서 많이 듣고 설명을 들었을 텐데 현재 기준이 아니고요. 고3 학생들이 입학하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느낌이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특기자 등등 기타 등등 전형들로 해서 보게 되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전국 단위 규모로 했을 때는 교과 전형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비중을 뽑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주요 대학을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선호하는 대학교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대학교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교는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뽑지 않아요. 대부분 다 두 번째 칸에 보이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 두 번째 칸에 보이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45% 이상 뽑고요. 논술 전형, 이제 좀 있으면 폐지가 될 텐데 논술 전형도 10%나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특기자 전형들이 있는데 요 비율들과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앞으로의 입시는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으로 해서 2강 체제로 해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저기 보이시는 이 논술 전형이랑 기타 전형에 있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내용들 나중에 추후에 이제 발표가 나오는 것들을 발표가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그래프를 보기 편하게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좀 맨 위에는 전국 단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에서 전체의 인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비중을 뽑지만 주요 대학 15개 대학교를 끊어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 47%나 되는 인원들을 뽑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데 스카이 대학들은 보시는 것처럼 59%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주가 되는 입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입시의 틀, 전체적인 틀을 알고서 넘어가자는 거여서 이렇게 전국 단위 구매 인원들을 뽑아봤고요. 이제 체육대학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요, 좀 달라요. 퍼센트가 좀 달라서 제가 이제 매년 전국 데이터들을 저희 졸업생들과 함께, 저희 제자들과 함께 정리를 하는데, 전국 대학교에 있는 거는 나중에 퍼센트 관련된 거나 인원 관련된 거는 추후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 전국대학교의 비중은 이제 전국 단위로 해서 체육 계열 대학교를 봤을 때는 60%, 약 60% 정도, 그리고 정시는 약 40%예요. 근데 여기에 좀 빠져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일반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을 빼고 나면은 수시가 45%, 체육 계열 대학 45%, 그리고 정시가 54% 되는 인원은 45대 55 정도의 한 절반보다 조금 안 되는 비율로 뽑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서두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놨어요. 지금 국가재난 상태인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입시 일정들이 전체가 다 밀리게 됐거든요. 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건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감일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수시 마감일, 정시 마감일, 그리고 이제 수시와 관련되는 원서 접수와 관련되는 일정들이 좀 이렇게 빠듯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서 저도 학생들을 오프라인으로 빨리 만나서 실기 도시도 하고 자기소개서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실기 전형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몸에 살이 찌지 않도록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월 정도가 되면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에 그 생기부 내용들이랑 컨셉들을 좀 잡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약을 못한 상태여서 이런 것들을 전화상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전체적으로 쭉 밀려서 2주 정도 다 밀리게 됐죠. 원래 8월 30일 기준이었었는데 마감이 9월 16일 수시 마감, 정시 마감은 원래 11월 말이었었는데 12월 14일까지 해가지고 수능 날짜도 이제 밀리게 됐죠. 그리고 결과 발표도 그에 의해서 밀리게 쭉 보시는 것과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실 때 지금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빨리 몸 만들 수 있도록 집에서 홈트레이닝 하셔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기소개서의 컨셉을 잡고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생기부 반환은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실기전형이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수능 공부는 정말 필히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생기부 내용 내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만 굉장히 잘해서 뽑는 게 아니고 생기부 내용 내에 있는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은 학교가 대학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최근 한 3년 동안 저희 제자들이 진학을 하는 걸 봐오니까요, 요즘에는 학업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내신 성적 플러스 세트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관련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요 서류 평가를 보시게 되면 학교생활 기록,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사도, 누구 거 복붙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안 걸고 있는 학교도 있어요. 입시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큰 카테고리는 정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그리고 뭐 실기전형, 논술전형, 적성사,
뭐 적성고사,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정해놓을 수 있는데 이게 대학마다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 가고자 하는 학교의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4월 말일이 되면 모두가 다 올해 확정 공고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 확정 공고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거에 샘플링을 떠갖고 왔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체육학과 그리고 스포츠의학과, 태권도학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때 여기 보시면 되면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옆에 있는 부수적인 설명들이 쭉 나와있죠. 문화인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적 체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책임 있는 교역인으로 성장한 잠재력을 갖추자. 네.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이런 중심으로 해서 뽑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학과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태권도학과 지원할 때에는 태권도 2단 이상 소지하는 사람만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전을 뽑을 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학원 명령은 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성적이에요. 플러스 그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열심히 했느냐 세트. 네. 요거는 나중에 학생부 종합중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전공평가성은 그 진로와 관련해서 얼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뭐 예를 들면 체육교사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체육교사 하고 싶은 학생들 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느냐 교육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체육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가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활동을 했던 내용들이 자율활동, 진로활동, 세특에 들어가 있냐 없냐 네, 이런 내용들이고 인성은 학생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것들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성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의 발전의 변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아리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씩 네, 확장시켜서 본인이 가고 싶은 진로 쪽으로 옮겼다.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공개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 항목까지 있는데 요 행동특성 및 발달사항은 밑에 보시게 되면 3학년 때께 내용이 입력이 안 된다는 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 내용을 설명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요. 올해 자기소개서, 공통문항 3개, 학업 역량, 네, 학업의 기울인 노력, 그리고 고등학교 재활동의 의미 있는 활동 3개, 그리고 학교생활 중에 나눔배려 협동. 이 디자인의 컨셉을 좀 자기소개서를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생기부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뽑은 다음에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 3학년 1학기 아니면은 이제 올라오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고 1, 2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되게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자율 질문이죠. 그래서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되게 많이 중요시 되고 있으면서 내신 성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전공적 합성과 관련돼가지고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랑요, 면접이 있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 나와서 대화 나누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불편한 시선들 처리, 이상한 제스처 하는 학생들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조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수업도 잘 듣지 않았는데 뭐 이런 활동들과 관련돼서 나중에 세특 쓸 때 쪼르륵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수업을 충실히 잘 듣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평가들 열심히 진행을 하고 수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것들 다양한 것들을 두루두루 챙길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꼭 붙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학교사례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내용들이고요. 저희 학교는 체육중점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 체육교육과,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캠퍼스, 교원대, 중앙대, 시립대 이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 요거는 그냥 등급 컷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대략 이 정도 느낌입니다. 내가 내신 1등급 정도나 2등급 선생님 지원 못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2등급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있고 붙은 케이스도 간혹 있긴 있는데 대략적으로 성적의 범주 내에서만 여러 가지 서류 다른 것들을 빼고요. 범주 내에서만 나가는 겁니다. 2등급에서는 경희대, 한국외대, 국민대, 인하대, 체육교육과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등급에서는 가천대, 강릉대, 고대, 세종캠퍼스, 상명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4등급 이하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체육과 그러면은 얼만큼 뭐 경쟁률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는 다음번에 설명할 때는 2020학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88대 거의 뭐 100배 가까운 수준이죠.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45대 1 네, 보시는 거죠. 네, 엄청나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성적이 상향 분준화가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경쟁률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 뭐 예를 들면은 체육 관련된 재능 기부 봉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하는 행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교내에서 뭐 점심시간 리그를 주체적으로 활동을 했다든지 자기가 학생회에 몸담고 있다면 학생회에서 뭐 건의를 해서 빈 공간들을 이용해서 재밌게 학생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성적도 지금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붙었던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모든 세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점학교에 와서 붙었던 학생들의 데이터를 정리를 했어요. 내신 성적은 전체 평균을 하고요. 변화의 추이는 없습니다. 네, 변화의 추이는 여기 나와 있는 그냥 평균만 딱 놓은 거예요. 변화의 추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네, 평균만. 네. 그래서 수상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정도. 지금은 이제 올해까지만 수상 실적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 내년 입시부터는 선택적으로 해서 반영되게 돼 있죠. 그것도 나중에 설명 때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봉사활동은 네, A 학생이 135, B 학생이 144, C 학생이 53. 그래서 체육활동 되어 있는 거, 독서도 여러 가지 했고요. 뭐 동아리, 학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 여러 가지 해서 일반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이화여대,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이렇게 다 붙었고요. 비반 학생 같은 경우에도 네, 성균관대,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의 국제스포츠 레저학과 그리고 국민대학교. 그리고 C반 학생 같은 경우에는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서울대 차이과 이렇게 해서 대학을 붙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단편적인 내용의 예만 해가지고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이 이외에도 정말 설명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요거는요 저희 학생을 샘플로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학교에 졸업한 학생이고 성적 추이 보시게 되면 처음에 1학년 때 2.0이었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어떻게 올라가고 3학년 때 지키고 1점대 학생들 잘 보기 쉽지 않은데 1점대 후반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진로 영어 체육교사 네, 그리고 수상 내용 27개 동아리는 위너스라고 해가지고 체육 관련되어 있는 우수인재 양성 동아리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봉사활동은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면접 때 봉사활동을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라는 질문에 좋은 대답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서 네, 이렇게 하고 독서는 29권을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 당당하게 합격했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내신 성적이 대학마다 다르다.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그래서 성균관대 합격, 중앙대학교 체육과 합격, 경희대학교 합격, 서울대학교는 좀 하향 지원해서 흔히 말하는 안전, 이 친구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교원대, 불합격, 동국대, 불합격. 두 번째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 네. 이 친구는 중앙대학교 체육교과 합격사인데요. 체육교사 개근했고요. 네. 그리고 2.1로 시작해서 네. 성적은 네. 그렇게 좋아한다는 상승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상은 총 53개를 했어요. 되게 다양한 활동들, 네. 그리고 교과, 공수상 등 여러 가지 상들을 갔죠. 봉사활동은 470시간. 네. 그리고 동아리는 네.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꼭 했습니다. 네, 독서는 총 69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읽었죠.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약간 독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이렇게 많이 읽으면은 꼭 나중에 면접에 갔을 때 조금 준비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내 활동 중에서는 동아리 단장을 했고요. 학급 2번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첫 해에요. 교원대 플러스 상위권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상승, 상향 지원을 해서 1차는 두어 개의 학교를 붙고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조금 준비를 다시 해서 이제 교과전형으로 해서 이제 예비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세종대학교에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에도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 지도할 때 그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6장의 카드를 총 쓸 때 요 한 장은 좀 낮춰서, 뭐 너무 낮추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한 장은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안정권으로 꼭 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은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2개를 보통 안정권을 쓰고 4개를 올려 쓰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 학교, 이번 케이스는요, 이제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합격한 케이스인데요. 처음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저 체육교사 지금 희망이었는데요. 꿈이 바뀌어도 돼요? 보시는 것처럼 바뀌어도 됩니다. 체육교사가 꿈이었다가 스포츠 기자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스포츠 기자로 마무리를 짓고 성적은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서 2.4로 마무리를 했고요. 상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40개 정도 교과 우상 플러스 다양한 활동들에서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교외상을, 저는 교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저 내용은 살짝 자기 소개서에다 녹여서 썼던 기억이 제가 나네요. 봉사활동은 536시간을 총 진행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 야구부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율동아리를 이렇게 많이 못하죠. 자율동아리 이렇게 많이 못해요. 그리고 독서는 총 38권. 네, 체육중점학교 홍보단장, 체육중점학교 기다단, 네, 학생회에서 활동을 해서 전교 학생 부회장을 지임해서 교내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안타깝게 첫 해에는 선생님 저 좀만 올려줄게요 라고 해서 언론정보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등등 높게 쓰는 바람에 불합격을 하고 정시에서 경기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정시에서 1차는. 근데 내신 성적이랑 비교과 생기부 내용들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 연도의 해에 당당히 경희대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예술학과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재밌는 건 생기부의 내용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체육교육과,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도 합격을 1차 했거든요. 그럼 어떤 면접 때 질문을 했을까요? 그쵸, 이제 다양한 질문들에서 왜 기자인데 체육교사에서 체육 스포츠 기자로 바뀌었어요? 우리 학교는 체육교육과는 어떻게 하고,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왔는데 대답을 저희가 봤을 때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 최종에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외대 체육교사 스포츠 마케터, 이 친구는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네, 당당히 외대에 합격을 했죠. 네, 29개 상장이 있었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해서 교외에서도 상을 탔고 교내에서도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총 600시간 했고요. 동아리 열심히 하고 독서 38권, 그리고 교내활동 관련해서는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저희 학교에 와서 직접 초청을 하고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해서 기획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예술학과에 붙었고, 그리고 본인이 제일 가고 싶어 했던 외대에서는 예비 9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1차를 합격을 했습니다. 체육과 관련돼서 너무 많이 쓰면 경영학과 붙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요 다음 거 밑에서 보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요, 생기부 내용이 없어지지 않을까? 반수로 했죠. 반수로 해서 국민대학교의 경영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한국의 국제스포츠레저부에 합격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케이스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마다 평가원에서 다르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싶다에 관련되어 있는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로 대학을 지원을 해서 자기소개서 써서 지원했는데 당당하게 합격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인하대학교 유스포츠 개발자 체육교사 떨어졌다가 성적을 다시 받는 시험이었던 다양한 상들 37개를 탔고요. 네, 그리고 봉사활동 330시간 교육봉사 했죠. 네, 학습 지도 봉사 50시간 이상 했죠. 그리고 네, 독서는 33권, 다양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당연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학생의 인원, 그리고 또래 멘토단에서 멘토로서 운영을 했고, 홍보 책자를 만들고 배드민턴 대회를 기획을 했죠.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1차를 복근한 다음에 면접 잘 봤는데 22번이나 불합격을 했고, 국민대학교 당당히 합격, 그리고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합격해서 지금 인하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캡스, 아까 전에 거의 100대 1 가까운 88대 1을 뚫고 들어간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1학년 때 들어갈 때 3등급 그런데 성적이 떨어져. 그리고 당당히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조금 올립니다. 쌍창은 22개. 헌혈 엄청 많이 했죠. 80시간 플러스 해서 다양한 봉사활동도 해가지고 593시간. 동아리 활동 여러 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자율동아리를 한 사람이 하나씩밖에 못해요. 네, 일반 동아리 하나, 그리고 자율동아리 하나,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 하나. 제가 추천해드린 건 요겁니다. 요게 바로 동아리 활동의 기본. 네,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계열을 지나가시고 싶다면, 그래서 독서는 총 25권을 읽었습니다. 다양한 독서를 읽었죠. 체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 그리고 학생회 활동들을 했고요. 그리고 기자단 했고요. 또래 멘토단을 단장을 했고요. 어린이를 초청해서 하는 봉사활동의 운영 책임 총괄을 맡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이어서 특별전형을 지원을 했는데 강남대학교 합격, 나머지 학교는 다 불합격,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당당히 합격을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높은 성적 때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가천대학교 운동제약복지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꿈이 사회복지사였어요. 네, 사회복지사였는데 꿈이 바뀝니다. 재활치료사, 그리고 심지어 지각조퇴도 있었습니다. 네, 이 학생이 합격을 가천대학교 운동제약복지 합격을 하게 되죠. 교과우수상 2개 있었고요. 그렇게 많은 성적의 상을 교내상을 타지는 못했지만 봉사활동도 저희 학교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은 시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서도 많이 하지 않았고요. 그냥 학교 스포츠 클럽 열심히 했고요. 그거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것들, 네,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꿈도 있었기 때문에 강화대 오시게 되면 성경대 군사학과 관련돼서 합격을 했고, 본인은 선생님 저는 재활 트레이너 쪽으로 가고 싶어요. 뭐 AT가 됐던 그런 트레이너로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대학교 스포츠학과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본인이 가고 싶었던 가천대학교 운동자력제학과에 합격을 해서 엄청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그 대학별로 가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기전형입니다. 실기전형 진짜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그래서 저기 보시게 되면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 대비 실기 비율이 다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권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되게 가고 싶어하는 동국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이거 2020학년도 것도 제가 자료 수집해가지고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성적을 쭉 해서 잘 안 보이시죠? 땡겨봤어요.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이 도대체 얼마큼이냐? 그래서 배근력은 거의 만점 수준이구나. 유연성은 한 27 정도? 이것도 거의 만점이구나. 제 말도 95 만점인데 거의 만점 기준이구나. 중량 달리기도 엄청 잘 뛰는구나. 네, 이렇게 됐는데 올해 2020학년 작년이죠. 작년에 올해 이제 3월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실기를 훨씬 더 잘 봤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성적 반영이 잘한 과목 10개만 뽑아서 쓰는 학교인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낮은 성적에 있는 학생들도 동국대학교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생겨났죠. 그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수도권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천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인천대학교, 용인대학교, 수원대학교, 수도권의 유일한 체육교육관이 이제 경기권의 체육교육관인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있습니다. 그 반영 비율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중에 실기전형 설명할 때 입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인하대학교, 한신대학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대학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음번에 쭉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수도권까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대전권 아래 보시면은 대전대 그리고 충청권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이제 백석대학교, 성명대학교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많이들 지원하는 학교들이죠.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낮아도 실기를 잘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남대학교, 교통대학교까지 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들은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실기 그리고 실기 종목, 내신 실기, 실기 종목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으로 가면은요, 제일 마지막으로 정시전형이에요. 정시전형은 수시로 봤을 때는 약간 수시의 실기전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의 실기전형 아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내신, 두 번째는 실기. 정시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두 번째는 실기입니다. 성적을 얼만큼 받았냐, 그리고 실기는 얼만큼 만점 기준에 가깝게 하느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기 기준의 만점 기준에 많은 학생들이 계속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가 상향평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적정지원 100분위와 관련되어 있는 그 수능 지표에 따라서 수능 성적에 따라서 실기 배점이 얼마큼 되냐, 그 초점을 고려하고 그리고 실기 일정들을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에서 반영하는 과목과 관련돼서는 표준 점수를 쓰는 데도 있고 100분위 점수를 쓰는 데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정시쯤 해서 저희가 한 9월, 10월 정도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국사는 사실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실기, 경쟁률과 관련돼서는 그 매년마다 좀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도 정시와 관련된 거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궁금한 건 어느 성적대, 어느 정도 실기해야 내가 갈 수 있는 이거니까요. 중앙대학교가요, 수능 100 이걸 바꾸게 되면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은 중앙대학교를 쓸 것이냐, 서울대학교를 쓸 것이냐 각오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은에서는 연대를 쓸 거냐, 고대를 쓸 거냐, 성대를 쓸 거냐
한양대를 쓸 거냐 등등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 애들, 맨 밑에 보시면 한국 애들도 이번에 다고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성적이 좀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인을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대학교가 발표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학마다 수능 반영 100, 수능 70, 실기 20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정리가 쭉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들 단국대학교, 인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결대학교 이렇게 쭉쭉쭉쭉 보시는 것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등등등 해서 탐구를 한 과목 하는 학교가 있고 두 과목 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100분위 순서대로 쭉 해서 적정 수준을 좀 나열을 해봤고요. 가천대학교, 유인대학교, 동국대학교 등등등 반영 비율이 다 다르다. 그리고 거의 뭐 서울에는 끝이죠, 끝. 서울의 마지노선 5등급의 학생도 붙었던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 저는 아직 보진 못했어요. 4등급 학생이 붙었던 케이스를 제가 봤는데 국어랑 영어를 반영을 해서 4.4로 실기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 그 반영 비율 보시는 것처럼 수능 30에 70이 실기거든요. 엄청 잘해야 되는 거지. 실수가 없이 만점에 거의 다다르는 학생들이 합격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학교들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관동대학교 등등등 이제 50% 미만에 있는 학교들로 가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네요. 선생님, 저 수학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학을 버리면 저 위에 있는 학교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학교 수학 필수 반영대학교 너무 가고 싶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내신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있지만 반영 실질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내신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높은 학교들, 소위 말하는 주요 대학교를 가고 싶다 하면 수학은 필수가 되겠고요. 나는 그래도 내가 목표하는 학교 거기는 아니야, 이 정도야 라고 하면은 그 대학교가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수학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 자료 그대로 해서 가지고 왔던 내용들이고요. 이것도 2020학년도 버전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붙었던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수시 6장 자료를 꼭 잘 이용해서 합격을 하고 마음 편하게 성인이 되자라는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신 성적으로 되도록이면 많은 학교, 수시로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일 처음에 표 기억나시나요? 내신 성적,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내신 높으면 수시, 내신이 낮은데 모의고사 잘 나오면 정시 모의고사 표.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주시라고 정리를 해서 놨습니다.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70% 안팎에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데요. 수시에서는 사실 실기가 굉장히 극강이기 때문에 낮은 내신 성적에서도 실기를 잘하면 합격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용인대학교도 실기가 극강 체제로 바뀌면서 낮은 성적의 학생들이 실기를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거는 보시고 난 다음에 좀 가이드라인을 잡을 때 정리를 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보죠. 실기는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치를 과대평가하지 마시고요. 정말 위험해요. 본인의 능력치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냉정하게 내 성적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1, 2, 3, 4번 이렇게 있었잖아요. 내신은 어느 정도인지 뒤에 보시면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내신 성적의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 모의고사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실기 기록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신의 실기 기록을 데이터로 정리해 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번째, 생기부, 학교에서 활동들을 했던 생기부 내용들이 얼마큼 있는지를 본인이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렵다 그러면은 학교에 계시는 친한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대학에 붙었던 선배들한테 찾아, 그것도 어렵다 그럼 댓글 달거나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좋죠. 안전하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운동은 굉장히 능력치가 높은, 그래서 개인의 편차가 있다. 운동 굉장히 잘하는데 실기만 죽어라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실기 능력치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실기 잘 못하는 친구라면 빨리 실기 운동을 접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공부와 내신 성적이 됐던 모의고사 성적이 됐던 공부와 병행을 해서 가야 된다. 이거는 체대를 준비하시는 모든 학생들이 공이 똑같이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거를 올려놨어요. 내신 성적의 변화에 따라서 낮은데, 내신 성적 낮은데 모의고사 잘 나와. 그럼 당연히 점수가 유리하고, 내신 성적이 높은데 반해서 모의고사 안 나와. 그럼 당연히 수시 자격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실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필수인 것 같습니다. 실기라는 카드, 이 4장의 카드 중에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입시에서 중요한 내신, 수능, 실기, 비교과 이 4개 중에서 사실은 이 앞쪽에 있는 3개는 무조건 내신, 실기, 그리고 수능, 이 3개는 모의고사는 꼭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지만 좋은 거예요. 선택과 집중은 4학년 거의 끝자락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가이드라인을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본인들의 내신 성적, 그리고 수능 성적, 모의고사 성적, 실기 능력치, 생기부를 냉정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가이드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학교를 지원할까 해서 수시 6장, 정시 3장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났을 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판에는 이제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수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